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허름한 집에 살면서 몸도 외소의 바람이라도 불면 툭 하고 날아가 버릴 그런 말라깽이 청년의 이야기올시다. 헌데 이 노총각이 글쎄 매일 산중에 올라가서는 아주 요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지요. 그럼 과연 그 연유가 무엇일지 얼른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커다란 두 개의 산과 마주하고 있는 당산골이란 마을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 가장 끄트머리엔 한 허름한 초가집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 집에는 항상 누더기 차림으로 집 밖을 나돌아다니는 길성이란 이름의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작 하나 패질 못할 만큼이나 비실비실했던 것은 물론이요. 뭐 하나 제대로 챙겨 먹질 못한 탓이었는지 양볼이 괭하니 들어간 채로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하나 없던 터였습니다. 헌데 그는 아침 일찍부터 산에 올라가서는 괜시리 돌아다니기에만 바쁜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말입니다. 아, 이놈들아. 난 여기 있다고. 여놈들, 내가 바로 니들 눈앞에 여 있단 말이다. 대체 누구한테 여기 있다 하는 건지, 그리도 자신을 알리고 싶었으면 저 먼 한양에 올라 과거 급제라도 하던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두런두런 재미난 얘기나 쏟아내면 되는 것을. 왜 이 남정네는 해 뜨자마자 그것도 산중에서 희한한 소리를 내지르고 있는 건지 산길을 지나는 사람들도 의아해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헌데 더욱 요상한 건 그런 산중을 헤매다가도 산 전체가 한눈에 바라보여지는 절벽 위에 다다라서는 갑자기 아랫도리를 훌러덩 까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허여멀건한 궁둥이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아주 요상한 춤을 춰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누구라도 놀리는 듯이 말입니다. 또 저놈의 춤을 보고야 말았네 그려. 아니 저놈은 왜 저기서 맨날 저러고만 있다는가? 내 아주 남사시러워서 오늘 기분 또 망쳐버렸구만. 그러니까 말이네. 맨날 뭘 먹고 사는지 저놈의 정신이 그냥 헷가닥 해버린 것 같은데 말이오. 그것이 아니라면 어찌 맨날 저런 말도 안 되는 노래가정 부르고 있겠는가. 내 귀한 귀만 또 배려버렸으니까 말이지. 이런 식으로다가 온 마을 사람들의 눈총만 받을 뿐이었거늘 이엔 전혀 아랑곳 없이 그 절벽 위에서 허구한 날 춤을 춰대는 길성이인 것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그 노래와 함께 말이지요. 야, 이놈들아. 니깟 놈들이 나한테 당할 재간이 있다더냐? 그러니 요 산속에만 숨어있지 말고 여기 나와서 나랑 단판을 벌여보자꾸나. 거 숨어만 사는 이 비겁한 놈들아. 이런 노랫가락이 여기저기 울려 퍼지니 이를 우연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진짜 이 산속에 뭐라도 숨었나 싶은 것이었습니다. 헌데 신기하게도 실상은 정말 그러긴 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 온 마을을 두려움으로 휩쓸어버린 한 산적대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위세는 너무도 등등했던 터 심지어 왕의 지침까지 내려진 것이었어요. 이에 산적 소탕작전이 실시되기에 이르러 이곳 관하로 파견된 특별수사대 소속 비검이라는 자객까지 동참한 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고 뛰던 산적들은 결국 대거 붙잡힐 수가 있던 것이었지요. 그 비검이라는 자객의 실력이 그야말로 전설 속 홍길동의 실력과 비등비등하다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그나마라도 두목을 비롯한 몇몇의 산적 졸개들은 불행이었는지 다행이었는지 도망을 칠 수가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산골 깊숙한 곳에
숨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건만 이들은 아직도 이 산속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동안의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선 산적의 존재가 거의 잊혀져 가고만 있었고 말입니다. 이들 산적 몇몇은 나물이나 버섯 등으로만 연명하며 아주 깊은 동굴 속에서 생활해오고 있던 터였는데요. 그러다 지나는 사람들을 좀 털어볼까 궁리를 안 해본 건 아니었건만은 예전의 기세가 모두 꺾여버린 터, 그저 속으로만 삭혀버리는 것이었지요. 자칫 발각되어 잡혀가는 것보단 조용히 있는 편이 그나마라도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데 이 와중에도 산적두목은 항상 재기의 때를 노리고만 있던 터였어요. 나름 잘 나가던 그 시절, 세상을 호령하듯 온갖 재물들을 끌어모으던 그때가 매일 그립기만 한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현실은 몇몇 졸개들만 데리고서는 오늘은 뭘로 끼니를 때워야 할까 고민만 해야 하는 신세인 것이었지요. 거참. 오늘은 어찌 또 맨밥에 남을 뿐이라는가? 이것만 먹여놓고 먼 미래를 도모하라 잔소리를 했었는지. 이럴 거면 나도 그 두목 해볼 수 있겠다는 거 아닌가? 뭐 하나 먹을 것도 못 훔쳐오면서 목소리만 잔뜩 깔면 되는 것을. 그거 참. 그런 소린 좀 낮춰서 하라 하지 않았는가? 두목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아직까진 우리 쪽수가 한참은 안 되는 것이니까 때를 기다리자는 말씀이 뭐 하나 틀린 것이 없는 것을. 저 관아에 갇힌 우리 동료들이 언제라도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도 우리의 그 옛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젠 세월도 흘러가 버린 터, 예전에 그 좋았던 도둑질감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말이지. 이래갖고 언제 다시 산적질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다. 이러려면 그냥 산송장이라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안 그래도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러자 그것이 뭔 소리냐는 듯 두 눈을 치켜뜨는 다른 졸개였어요. 이에 다시 말을 하던 졸개가 왜 내가 저번에도 말했자는가? 아침마다 저쪽 절벽 위에서 누가 요상한 춤사위를 벌이고 있다고. 그래서 내 그놈의 정체가 뭘지 싶어 한번 가까이에 가봤는데 말이지. 무슨 희한한 노래까지 불러 제끼는데 그걸 듣고 있자니까 왠지 우릴 좀 약 올리는 것 같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내 당장이라도 뒤통수를 후려치려다가는 그냥 참고 말았는데 말이지. 그러자 순간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내는 산적 두목이었어요. 뭔 놈의 말들이 아침부터 그리도 많은 것이냐? 그 뒤통수는 설마 내 것은 아니겠지?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졸개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건 준비가 다 됐다더냐? 거시장한데 얼른 아침 식사부터 하자꾸나. 이에 졸개들은 곧 산나물을 조금 넣은 비빔밥을 대령하는 것이었지요. 거참, 내 이 몇 달째 비빔밥만 먹고 앉았는지 모르겠구나. 이젠 꿈속에서도 뭔가를 비비고만 있는 것을. 그럼 어째 쌀은 아직까지 충분하다더냐? 그러자 고개를 또 설레설레 내젓기만 하는 졸개들이었어요. 정말 산적골이 말이 아니로구나. 가까운 장터에라도 나가 사올 돈도 몽땅 떨어져 버렸으니. 그럼 어디 토끼나 멧돼지라도 잡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오래간만에 고기로 좀 요기래야 쓰겄다. 이 말에 한 졸개가 그냥 사냥꾼들의 것을 빼앗으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러다 입소문이라도 나서 우리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어쩌려 그러는 것이냐? 그럼 그놈을 잡아다가는 계속 묶어만 놔둬야 할 터. 그럼 우리 밥그릇도 하나가 더 늘어나야 할 터인데 어디 그럼 네가 그 밥그릇을 내놓기라도 할 작정이라더냐? 이 말에 황급히 고개를 내젓는 졸개였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고기로 얼른 몸보신이나 좀 해보자꾸나. 내 일에 풀떼기만 먹다가는
음매의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이지. 그럼 얼른 도구부터 챙기거라. 이에 분주히 사냥 준비를 하는 졸개들이었어요. 그중 한 놈이 자그마한 소리로 음매에 거리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 장난들 치지 말고. 너 그러다 네 밥그릇 뺏기는 수가 있다. 이후 산속 주변을 조심스레 쏘다니는 산적들이었어요.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잡혀주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냥하는 실력마저도 이젠 녹이 쓴 지 오래였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저 저자는 뭐라고 있는 것이라냐? 저건 엉덩이 아니요? 그러자 진작 그 상황을 알고 있던 졸개 하나가 그간 봐온 바를 상세히 아뢰는 것이었어요. 얼씨구나. 저런 요상한 춤을 쳐대는 정신 나간 놈은 작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건만은 어디 누굴 놀리는 듯한 노래가정 부르고 있다면 말이다. 설마 우릴 두고 부르는 건 아닐 텐데 말이지. 그래도 내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미가 아니더냐. 그러니 어디 한번 저놈 가까이로 가봐야 쓰겄다. 라며 그 산길을 단숨에 오르는 산적 두목이었습니다. 이에 남은 졸개들도 그 뒤를 따라붙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허름한 차림의 길성이 근처에 옹기종기 숨어드는 산적들이었어요. 이윽고 그 어설픈 노랫가락은 점점 더 고조된 채로 쩌렁쩌렁 산 주변을 울려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놈들아. 한평생 숨어만 있으려고 작정을 했다더냐. 니놈들이 그 옛날 그 짓거리를 못해 좀이 참 많이도 쑤시지 않느냐 말이다. 나한테는 딱 한 방 맞으면 나가 떨어질 놈들이. 어디 요놈의 산속에서 아주 꼭꼭 평생을 숨어만 있거라 이놈들아. 이 고만고만한 놈들아. 이 소리를 가만히 듣던 산적 두목은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목 뒤까지 새빨개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있는 대로 두 주먹을 꽉 쥐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놈을 한 대 후려칠 기세였기에 졸개들은 겨우겨우 두목을 말려 세우는 것이었지요. 저자를 놓치기라도 할 시엔 괜히 소문만 낼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안 되겠다. 저놈이 요리 내려올 때 그때 내 한 번에 잡아야 쓰겄구나. 저런 놈이 도망이라도 치면 정말 골칫거리만 될 테니까 말이지. 자, 니들은 저쪽 반대편에 가 있거라. 내려올 만한 길은 요 길 하나뿐일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는 그 춤사위가 끝날 때까지 그 밑에 숲풀 속에서 매복을 하고 있는 산적들이었지요. 이내 노랫가락이 끝나고 나자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예끼 이놈아,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이 소리에 그만 양눈이 커져버린 길성이었습니다. 헌데 그 눈꺼풀만 꿈뻑댈 뿐 놀라서라도 뒤로 나자빠져야 할 그가 멍하니 서 있기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어째 아주 당당한 모양새로다가 시익하고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살짝 당황을 하는 산적 두목과 졸개들이었지요. 이놈 봐라. 네가 그리도 약 올리던 산적이 나타나니까 이젠 남은 정신가정 어떻게 헷가닥한 것이라드냐. 그러다 괜히 도망이라도 치려는 꼼수 따위는 다시 그 궁뎅이 속으로 쳐넣어야 할 것이야. 그래, 어디 한번 내 앞에서 그 노래를 더 짓거려 보거라. 이 정신줄을 놓아도 아주 제대로 놓은 놈아. 라며 졸개들한테 눈짓을 하는 산적 두목이었어요. 그러자 금세 그 길성이를 붙잡아 버리는 부하들이었습니다. 이에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이며 불쌍한 표정을 내보이는 길성이었지요. 아차, 그럼 그 춤도 같이 춰야 할지 모르는데 말이지. 여봐라, 요놈 그 바지도 같이 내려줘야겠구나. 왠지 이놈이 그 궁둥이를 못 가서 요래 풀이 죽은 것 같으니까 말이지.
이 말에 다급히 고개를 흔들어대는 길성이었어요. 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잠깐 제 얘기부터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춤을 추고 그리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서 말이지요. 이에 순간 동작을 멈추는 졸개들이었습니다. 이유라니. 아니 뭔 놈의 이유길래 엉덩이까지 뒤집고 우릴 놀려대고 있었다는 것이냐. 우리가 산에만 갇혀 있다고 무슨 산송장으로 알았다더냐? 그러자 푸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졸개였어요. 그러더니 다시금 째려보는 두목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송장이라니요. 지금 제가 그리 될 판인데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 그저 여기 이 위대한 산정님들을 꼭 좀 만나고 싶어 그랬다는 것 아니겠소? 그 어디에 꽁꽁 숨어 계신지 네 소문으로만 드러났던 터에 도무지 만날 방법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잠시 화를 거둔 채로 고개를 갸웃하는 산적들이었어요. 헌데 그 중에 부하 하나가 마치 자신이 두목이라는 양 말을 질러댔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찌 니놈이 감히 우리를 직접 만나려 했다는 것이냐? 그 철지난 얘기지만은 산중의 왕 우리 산적을 어찌 네가 감히. 이에 순간 두 눈을 치켜뜨며 돌아보는 산적 두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하던 졸개는 고개를 조아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제가 말입니다. 진작부터 님들과 같은 산적이 되고 싶었다지 않았겠습니까요? 그것도 예전에 소문이 무성할 때 이 산에서 출몰한다던 그 위대한 산적 말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가족을 여의고 평생 혼자 살아온 터 이리도 홀몸으로 안달이 나 있었다 보니 산적님들을 직접 찾아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요? 헌데 매일같이 온 산속을 뒤져도 말입니다. 산적님들 머리털 하나 찾을 수가 없었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절벽 꼭대기로 가 눈에 띄도록 춤을 추었던 것이었지요. 되려 산적님들이 저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그 노래 뜻과도 다르게 먼저 절 좀 잡아가달라 내지르던 것이었지요. 이 말에 뭐라 대꾸할 말이 없는 산적 두목이었어요. 그 잘 끼어들던 졸개놈도 그저 조용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래 좀 약해는 보여도 말입니다. 머리 하나는 아주 비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거기다 밥 짓는 건 물론이고 더러운 옷도 아주 새 옷처럼 만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말이지요. 그러니 절 산적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평생 수건이자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해온 정말 꿈같은 직업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길성의 말에 살짝 넋을 놓고 있던 산적들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놈 참, 우릴 약 올려놓고도 그것이 다 산적이 되기 위함이었더라. 내 여지껏 들어본 놈 중에 제일 재밌는 놈이구만 그래. 산적이 직업이더라. 그 기본은 좀 대놓은 것 같긴 한데 말이지. 그럼 좋다. 내 놈이 진짜 우릴 이리로 불러들이려 했다면 말이지. 우리한테 뭐 쓸만한 잘하는 것 따위는 한두 가지쯤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빨래나 설거지 뭐 그딴 건 말고 말이다. 어디 뭐라도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더냐? 그러자 살짝 생각에 잠기는 길성이었습니다. 그런 여차에 산적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어설픈 활과 화살 그리고 몽둥이를 본 길성이었어요. 그럼 말입니다. 제가 당장에 그 원하실 만한 걸로다가 얼른 한번 대령해 봅지요. 산적이란 것은 전혀 들통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말에 그것이 뭔지 궁금해하는 산적 두목이었어요. 그러자 거 보아하니 사냥을 하려고 돌아다니신 듯 한데 말이지요. 어디 그런 엉성한 무기로다가 산돼지 새끼 하나 잡을 수 있겠습니까요? 그래서 그 빈손이신 것 같아 보이니 제가 뭐라도 잡수실 만한 걸 잡아다 드려보겠습니다요. 이에 순간 자신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을 살피는 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제 몸 뒤로 감춰드는 것이었지요. 그놈 참,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을 아주 잘 짓거리는구나.
넌 뭐 하나 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뭔 수로다가 그 맘대로 뛰어다니는 산짐승을 잡아온다는 것이냐? 이놈 이거 그 엉덩이 깔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했건만은. 그러자 믿져야 본전일 테니 그저 자신만 따라오라는 길성이었어요. 이에 산적들은 하는 수 없다는 듯 얼떨결에 따라 붙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산중턱에서 갑작스레 멈춰서는 길성이었어요. 여기 잠시만 계시면 말입니다. 제가 얼른 먹을 만한 걸로다가 금방 잡아옵지요. 그럼 말을 마치자마자 저 먼 아래로 냅다 뛰어내려가는 길성이었습니다. 아니 저놈, 우릴 놀려먹고 그냥 내빼는 건 아닐까요? 당장 가서 잡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산적두목은 잠시 지켜는 보자며 졸개들을 막아 세우는 것이었어요. 저런 놈이 그냥 내빼더라도 우리 손바닥 아니지 않겠느냐? 기다리다가 안 온다 싶을 때 그때 잡으러 가도 늦지 않을 것을. 헌데 이런저런 말 몇 마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아니 그 길성이가 글쎄 곧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손엔 토끼 또 한 손엔 너구리를 들고 말이지요. 이 모습에 깜짝 놀라는 산적들이었어요. 어째 오늘은 요것밖엔 없었어서 말이지요. 내일은 저쪽에서 왠지 큰 멧돼지가 잡힐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그때나 좀 포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요. 이 말에 또한 눈만 꿈뻑이며 놀라있는 산적두목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 생각보다 더 희한한 놈이구만 그래. 그것도 맨손으로 그런 걸 다 잡아오다니. 그 사냥 수완 하나만큼은 뭐 인정할 만하구만.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신이 나는 몇몇의 졸개들이었어요. 그나마라도 토끼와 너구리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들뜬 것이었지요. 헌데 하지만 그 사냥 하나만으로 우리 같은 산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야. 뭔가 더 큰 거리로 담은 좀 얼마나 높은지 내 그걸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말이지. 담이라니요? 우리가 예전에 넘던 그 담 말씀이십니까요? 멀뚱히 있던 한 졸개의 말이었어요. 아, 이 무식한 놈아. 그건 저 아랫마을 부잣집에나 있는 담이고. 내 지금 이자의 담을 얘기하고 있지 않았느냐. 얼마나 겁이 없고 용감한지를 말이다. 이에 잠시 또 생각에 잠기는 길성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뭘 해야 할까요? 제 담이 높은지 어찌 내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산적두목은 뭔가 큰 일을 도모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럼 어디 한번 우리랑 같이 가보자고. 라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아랫마을에서 가장 큰 장터인 것이었어요. 산적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마을 사람인 양 들고 있던 무기를 모두 놔두고 내려온 터였지요. 그럼 어디 네 담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해 볼까나. 자,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우리 앞으로 갖고 와 보거라. 이에 살짝 당황한 길성이었습니다. 아니, 그 큰일이라는 것이 여기 장터를 털어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당연하다는 표정의 산적두목이었어요. 아, 그렇다지 않느냐. 우리의 입맛도 잘 때려 맞춰야 하거니와 그걸 훔쳐내올 때 네 담의 높이를 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어서 시작해 보거라. 우린 저쪽 구석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내 장터 입구 한쪽 구석으로 가는 산적들의 모습에 이를 어찌해야 할지 잠깐 고민에 빠진 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도 잠시 얼른 장터 안으로 발을 들이는 그였지요. 그러더니만은 넓은 장터의 중앙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가 말을 거는 길성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 어느 소쿠리 노점상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커다란 소쿠리 하나를 훔쳐내는 그였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얼마 안 돼 커다란 소쿠리를 든 길성이가 장터 입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적들 앞에 소쿠리를 내려놓는 것이었지요. 자, 여기 시루떡 한 판부터 해서 각종 과일과 한과 육전까지 죄다 종류별로 갖고 왔습니다요. 이를 본 산적두목은 깜짝 놀라 뒤로 낮아 빠질 뻔한 것이었어요. 졸개들은 아까보다 더 신이 난 채로 그 소쿠리 앞에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내 평생 이런 귀한 소쿠리는 처음 보네 그려. 아, 그래 말이오. 잔칫날이 아주 따로 없구먼. 정말 내 생에 처음 맞아보는 잔칫날이구만 그래. 이런 졸개들의 경탄에 산적두목도 아까보다는 훨씬 누그러진 말투로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우리 산적이 점도둑을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그래도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잘 가져온 것 같긴 하니 요것들 식기 전에 얼른 먹고 나서 얘기해 보자꾸나. 일단 여기까진 인정. 이라며 허겁지겁 그동안에 줄인 배를 채우는 산적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빤히 바라만 보고 있는 길성이었지요. 마치 집 나온 지 얼마 안 된 불쌍한 개들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이후 꽉 채워진 배로 느긋하게 거처로 돌아온 산적들이었어요. 물론 길성이도 함께였고 말입니다. 어째 자네 덕에 한 끼 제대로 때웠구만 그래. 나중에 먹을 고기까지 한 번에 생겼고 말이야.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며 거적대기에 드러눕는 산적두목이었어요. 그 동굴 속 한켠에는 졸개들이 켜놓은 모닥불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날도 저물었는데 남은 관문은 내일 얘기해 봅시다. 아직 마지막이 남았으니까 말이지. 요 두 번째까진 아주 용케 통과했지만 말이야. 그러자 함께 불을 쬐고 있던 길성이 살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뭐가 또 남았단 말입니까? 아까 그리 드셔놓고 흡족하다 하지 않으셨소? 아, 그거야 먹을 때 잠깐 그랬다 말한 것이었지. 어디 이런 위대한 산적대기가 그리도 쉬운 줄 알았는가? 라며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하는 두목이었습니다. 남은 졸개들은 그저 길성이가 대단하다는 마냥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지켜주거나 고맙다라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이에 미소를 지어 보이는 길성이었습니다. 이윽고 다음 날이 되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에 선 길성과 산적들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관문은 말이지. 저 아랫마을에서 꽤 괜찮은 부잣집 재물을 털어오는 걸세. 뭐가 됐든 비싼 것이기만 하면 상관없고 말이지. 이에 화들짝 놀라는 길성이었습니다. 주변의 졸개들도 마치 자기 일이라는 양 안절부절 못했고 말이지요. 어떤 집이든 제대로만 털어올 수 있다면 말이지. 네, 바로 우리 산적의 일원으로 받아주겠네. 뭐 다른 신상에 관한 건 더 이상 안 묻고 말이야. 이런 산적두목의 말에 할 말을 잃어버린 길성이었어요. 하지만 뭔가를 결심한 듯 알았다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였지요. 그리고 얼마 후 한 기와집 담벼락 밑에 서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길성의 얼굴엔 이미 복면 하나가 씌워져 있는 상태였지요. 그럼 네, 이 집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요. 일단 절 여기 담 위로만 올려주시면 말입니다. 딱 반각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집 대문 쪽에서 뵙도록 하지요. 그리로 몰래 나와볼 테니까 말입니다.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산적두목이었어요. 이내 곧바로 한 졸개가 바닥에 엎드리더니만 그 위로 또 한 명의 졸개가 올라타 손짓을 하니 그의 무릎을 밟고 올라서는 길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그 집 담벼락 위를 훌쩍 넘어서는 길성이었지요. 너무나도 그 몸이 가벼웠던지라 졸개들은 그가 어찌 될지 걱정만 앞서는 것이었어요. 남의 집 한번 털어볼 생각조차 못 해봤을 그런 삐쩍 마른 체구에 불쌍해 보이기만 한 길성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저리 혼자 갔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니 복점이 네가 몰래 뒤따라 들어가 보거라. 어쩌다 붙잡혀서는 우릴 불어버리기라도 하면 괜히 더 골치 아플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말이지.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얼른 뒤따라 담을 넘는 산적 부하였어요. 그리고는 그 집 마당채에 들어서자 복면을 쓴 길성이가 불 켜진 방문을 살피며 살금살금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한불 꺼진 방 안으로 슬쩍 제 몸을 들이는 그였지요. 헌데 그때였어요. 아니, 니시오. 갑자기 호롱불이 켜지더니 왜 놀란 노부부가 이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 방에 있는 것이요? 이 방은 이에 순간 자신의 복면을 매만지던 길성은 다시금 놀란 정신을 추스리며 속삭였어요. 거 놀랐으면 미안하오. 일단 뭐 좀 훔쳐가야 쓸 것이니 잠깐들 조용히 하고 계시오. 내 때 되면 다시 갖고 올 테니. 그러자 이불만 부여잡은 채로 복면 쓴 길성이를 가만히 바라만 보던 할아버지가 순간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목소리도 그렇고 그 눈매를 볼 때 거기 그 길성이 아닌가? 자네 길성이 아닌 것이요? 이에 흠칫 놀란 길성이가 몸을 등진 채로 대꾸했어요. 길성이가 누구요? 난 그런 사람 모르는디. 그 오만 사람한테 괜히 헛다리 짚지 마시오. 라며 마저 이것저것을 자루에 담기만 하는 길성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저 보기만 하고 있던 할머니가 대뜸 말을 이었어요. 길성이가 맞다면 말이네. 그 연화 때문이라면 우리도 너무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 연화 애비가 그토록 빚만 지지 않았어도 되는 것을 이것저것 다 팔아제끼고 남은 것마저 그 여신놈한테 다 뺏기고 말이지. 남은 목숨 대신 가져간다면서 그 우리 딸 연화를 강제로 데려갔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는 어디 하나 이 사실을 발설하면 연화를 가만히 놔두질 않겠다는데 어찌 그리도 좋아 지내던 너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오. 그러니 오해 말고 그 노여움을 풀거라. 아니, 다 우리 탓이니 그 연하나 어떻게든 좀 구해와다오. 하긴 그것이 어렵겠지만은 그렇다고 이 집에서 돈 될 만한 건 거의 남아있질 않으니까 말이다. 아님 여기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그 여신놈이 다 가져가서 이것밖에 안 남았으니. 그러면서 작은 백도자기 하나를 꺼내놓는 노부부였습니다. 이에 자신은 길성이가 아니라면서도 그 어머니의 말들에 그저 놀라 서 있기만 한 그였지요. 그러기를 잠시 그 도자기를 하는 수 없이 자루에 넣는 길성이었습니다. 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 도자기는 다시 가져다 주겠수다. 그러니 괜히 따라 나오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요. 라며 방을 나서려고 하자 우리 집 몸종도 다 떠나가 버린 터에 이젠 어린 머슴 하나밖엔 없으니 널 막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밤길 조심하고 너라도 몸 잘 챙겨야 한다. 이 말에 왠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잇는 길성이었어요. 아, 난 길성이 아니래도요. 그런 건 어르신들이나 잘 챙기시오. 이에 대문간까지 얼른 뛰어나온 길성이었습니다. 허나 대문을 열기 전 그 자리에 멈춰서는 그였어요. 그의 마음이 뭔가 억장이 무너지는 듯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잠시나마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그였어요.
이내 그 커다란 자루를 등에 인채 대문 밖을 나서는 그때였습니다. 저 먼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산적 두목은 말한 대로 딱 반각이 지나서 나타난 길성의 모습에 실로 감탄을 아끼지 않고 있었지요. 정말 물건이로다. 산적이 되기엔 진정 아주 충분한 능력을 지녔어. 아님 그 이상일지도 모르지. 저 능력은 정령코 나를 넘어서는 것 같기도 하니까 말이다. 이런 와중에 산적들이 길성과 마주하려던 그때였어요. 벼랑간 그 집 대문이 다시 열리더니만 웬 어린 머슴 하나가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성 도령님, 저 이걸 놓고 가셨습니다요. 이에 놀란 길성이가 뒤돌아보자 가까이 온 어린 머슴이 웬 헝겊 하나를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이걸 떨어뜨리고 가셨습니다요. 그럼 부디 살펴가십시오. 라며 다시금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어안이 벙벙한 채로 길성을 바라보는 산적들이었지요. 아니 어찌 된 것이라냐. 네가 물건을 훔쳐나왔는데 조심히 살펴가라니. 그리고 그 복면은 또 왜 벗어놓고 왔다더냐? 하도 긴장을 한 탓이었는지 아님 그 노부부의 말에 놀라기만 해서였는지 제 얼굴을 가렸던 복면이 떨어진 줄도 모른 채 여남은 물건을 훔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길성은 자신을 한탄하기도 이미 늦은 듯 한 것이었지요. 이런 길성을 지근거리에서 몰래 살피던 그 졸개놈도 곧이어 뒤따라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두목님, 아니 글쎄 이자가 말입니다. 이런 졸개가 엿들은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산적 두목은 어찌된 일이냐며 길성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길성이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사실은 이 집을 평소에 좀 잘 알고 있던 터였어서 말이지요. 그것도 어쩌다 보니 제 처갓집이 될 뻔한 집이라. 이어 계속 이어지는 길성의 말은 산적들의 무릎을 탁 치게도 할 만한 아주 놀라운 얘기들인 것이었어요. 제가 혼자 살아오던 중에 말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말이지요. 그녀가 바로 저 담을 넘은 기와집에 살던 연하라는 처자인데 말입니다. 헌데 그런 그녀의 부모와도 나름 친근한 교류를 이어가던 길성이었건만 혼인까지 약속을 한 마당에 글쎄 갑자기 그 연하가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며 걱정하기에 이르더니만 어느 날 저 산 너머에 사는 여씨 성의 부잣집으로 팔려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에 놀라 연하의 집으로 달려간 길성이었건만 연하의 부모는 문조차 열어주질 않는 것이었어요. 이에 길성은 엊그제까지 그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했던지라 그 어떤 이유였다 해도 당장 구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길성은 그 여씨가 산다는 집으로 뛰어가 미친 듯이 대문을 두드려댔지요. 헌데 키가 장대같이 큰 머슴들만 여럿 나와서는 길성을 길바닥으로 냅다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던 길성이었지요. 허나 마을 관아를 비롯해 주변 지인들 모두에게 자신을 도와달라 부탁을 했건만 모두들 제 몸살이기에만 바쁜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여씨와 혼인을 해버린 것이라면 연하의 마음도 바뀐 것 아니겠냐며 말이지요. 이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다가 연하를 만나보려 가진 애를 써온 길성이었건만 어떤 수를 써봐도 그녀의 머리털 하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산적님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려 한 것이었습니다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엉덩이 춤을 추며 노래 부르고 결국 제 연인의 집에까지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던 것이었지요. 제 연하를 잘 키워준 부모였다지만 대체 왜 그리도 억지로 시집을 보내고 그 여음치는 좀 남아있기라도 한 건지 싶었어서 말입니다. 그전엔 그런 담도 없었건만은 산적님들 덕분에 그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런 길성의 말에 산적 부하들은 턱을 괜 채로 감상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산적 두목은 이런 부하들을 한심한 듯 바라봤건만 다시금 길성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산짐승들은 어찌 맨손으로 잡아올 수가 있던 것이냐? 그리고 그 장터에서의 일도 네가 어쩌다 꾸미기라도 했다는 것이냐? 그러자 조금 망설이던 길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뭐 아니라 할 수는 없는데 말이죠. 먼저 그 사냥을 맨손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말입니다. 진작부터 동네 사냥꾼들이 나도는 곳을 평소 잘 알고 있던 터였기에 그 숨어있는 사냥꾼들에게 가 부탁을 한 것이었지요. 그러자 평소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지인들이었기에 잡은 짐승을 흔쾌히 빌려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너구리에다 토끼를 덤으로 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장터에서 그리 먹을 걸 잔뜩 훔쳐내올 수 있었던 건 말입니다. 마침 그날이 5일장이 들어선 때라 그 별신구 탈놀이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거기서 제일로 인기 많은 것이 하회탈이었던지라. 해서 그 인기 많은 하회탈을 잠깐 동안 빌려낸 길성이가 그것을 쓴 채 소쿠리를 들고 장터 안을 다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곳곳에서 먹을 거리들을 그냥 이것저것 아낌없이 담아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이런 사실들을 아주 잘 알고 있던 길성이인 것이었지요. 그리 된 것이었구만 그래. 어쩐지 난 무슨 홍길동이 책 속에서 막 튀어나온 줄 알았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자 한 부하가 아니, 두목님이 글도 읽었단 말씀이십니까? 그 한문이 적혀있는 책을요? 이 말에 어이가 없어 하는 두목이었어요. 아, 이놈이 날 뭘로 보고. 그래도 한땐 내 과거 시험까지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뭐 딱 한 번뿐이긴 했다마는. 그리고는 잠시 길성이를 바라보는 산적 두목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모든 얘기를 아주 잘 들었다는 표정으로 말이지요. 그럼 일단 우리 거처로 다시 돌아가자꾸나. 어째 오늘도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는. 그리고는 어느새 동굴로 돌아온 산적들이었어요. 길성이도 물론 그들과 함께였고 말입니다. 헌데 모닥불을 피워놓은 자리에 앉은 산적 두목이 부하 여러 명을 불러 모아놓고는 길성이라 했는가? 잠깐 나가서 보초를 좀 부탁하네. 이 말에 길성이는 곧바로 동굴 밖에 나와 서 있는 것이었어요. 헌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이제서야 마치 산적의 일원이 된 듯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길성을 산적으로 받아들여준 두목인 것이었지요. 이에 신이나 하던 그때 한 부하가 나와 소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만은 축하원에 그려. 이젠 어째 동료라 불러야 쓸까? 이런 산적 부하의 말에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길성이었지요. 그런데 어째 근데 그보다도 더 축하할 일이 있긴 한데 말이지. 뭐 두목님이 직접 얘기하시겠지만은 그 자네 애인 말일세. 내일 당장 그 구하는 걸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걸세. 그러자 화들짝 놀란 길성이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찌 이리도 바로 도와주신답니까? 내 이 감사함을 어떻게 전해야겠소? 이 말에 그런 건 필요 없다는 듯 손을 내젓는 산적하였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도 말게. 두목님은 원체 이해득 씨를 제대로 따지시는 분이니까 그냥 우리 산적을 위해서도 택하신 일이라 알고 있음 되네. 그리고 그것하고 또 하나 알고 있음 좋을 것이 있네만. 이라며 마저 말을 잇는 산적 부하였어요. 두목님도 사실 한때 아주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다네. 헌데 너무도 가난했던 탓에 그 연인이 떠나고야 말았던 것을. 그래서 과거 시험도 보고 웬만한 장사도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말이지. 그러나 중에 돈도 꽤 만질 수 있었고 말이야.
헌데 그러고는 그 옛 연인을 바로 찾아갔건만. 이에 침만 꼴까닥 삼키는 길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했던 모양이야. 이미 그 연인은 더 큰 부잣집에 시집을 간 뒤였으니까 말이지. 진작부터 연이 안 닿았던 사람이었거늘. 두목님은 이때부터 가진 돈을 다 탕진해버리더니만 이산저산을 다니며 이렇게 우릴 만난 것이었네. 그때도 여잔 쳐다도 안 보면서 말이지. 그저 돈이 떨어질 때만 그런 돈이 넘쳐나는 부자들만 털어대면서 말이야. 뭔가에 마냥 큰 화풀이를 하듯이 말일세. 이 얘기를 모두 듣고 난 길성이는 그제서야 왜 이 얘기를 해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자네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여인 얘기를 듣고선 말일세. 두목님의 눈이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순수한 옛 마음이 다시 새록새록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지. 그러니까 내일 당장 거길 쳐들어가자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물론 우리 산적 나름의 이유가 또 있긴 한 것이지만 말일세.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길성은 다시 동굴로 들어가 따뜻한 저녁을 먹은 뒤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쪽 반대편에 누워 코골며 자고 있는 산적두목을 바라보며 그 고마운 마음을 눈물로 전하는 길성이었지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각종 무기를 챙겨든 산적들은 곧 해가 떨어질 즈음을 맞춰 그 여시 집을 급습한 것이었어요. 물론 그 높다란 담벼락을 먼저 넘어선 두목이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발놀림으로 길성이를 옆에 둔 채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제일 큰 복면을 쓴 채로 말이지요. 자, 너희 두 놈은 여기 대문을 지켰다가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즉시 나가 도와주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집 머슴들이 나오면 그놈들만 상대하고 있으면 될 테고 말이지. 그럼 길성이와 내가 그 처자를 찾아 데려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두목의 말에 부하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맡은 장소로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두목 말대로 머슴들이 나타나자 그놈들을 아주 흠씬 패주는 산적들이었습니다. 이를 틈 다 각방마다 뒤져대던 두목과 길성이었건만 이 소리에 방을 뛰쳐나온 여시와 그의 아들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아니 왜 놈들이냐? 여기가 누구 집인 줄 알고 감히? 이런 여시의 말에 복면을 쓴 두목이 자, 여긴 내가 맡을 테니 어서 여인을 찾아 나서도록 하시오. 내 보기엔 저쪽 끝방이 아닐까 하네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산적두목에게 달려드는 여시의 맏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팔척은 돼 보였던 터, 그 발길이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지요. 이에 순간 그 두 팔을 쳐낸 산적두목이 재빠른 발걸이로 그 아들을 잡아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허리춤에 찬 긴 끈으로 그 긴 팔을 묶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넌 얼른 관가로 가 일을 알리도록 해라. 포졸들을 있는 대로 불러오도록 하고 비검도 함께 말이다. 이 순간 비검이란 말에 눈이 번뜩 뜨인 산적 두목이었어요. 이 사이 그 여시의 둘째 아들은 방 밖을 나와 대문 밖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이미 큰 덩치의 머슴들과 중판을 벌이고 있는 산적대에 잔뜩 겁에 질린 둘째 아들이 한쪽 구석에 숨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약간의 빈틈이 보인 순간 냅다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길성이는 맨 끝에 방에 다다르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그 문을 연 순간 그 방엔 글쎄 연하가 울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 구하러 와주실 줄 알았습니다요. 길성 오라버니. 이에 눈물 어린 포옹을 한 이들은 곧장 그 방을 뛰쳐나와 마당채로 빠져나왔어요. 헌데 이때였습니다. 그 산적두목한테서 도망쳐 나온 여시가 이들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이었어요. 아니 어딜 내빼려고 하느냐? 넌 누군데 감히 내 재물에 손을 대?
이 소리에 연하를 등 뒤에 둔 길성이었건만 그 여씨의 손엔 이미 커다란 대검이 들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카로운 칼날이 길성의 가슴팍을 향하던 그때였지요. 순간 내 이놈! 방을 뛰쳐나온 산적두목이 그 여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 커다란 손날에 제자리에 풀썩 고꾸라지는 여씨였습니다. 관가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말이오. 얼른 저기 저 칠보기를 따라 밖으로 나가시오.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길성이었건만 아니 두목님은 어쩌려고 그러시오? 뒤돌아 이 말을 전하려 하기도 전에 산적두목은 이미 담벼락 위로 뛰어올라 사라지고 난 뒤였어요. 이내 부하 칠보기를 따라 기절한 머슴들의 요래조래 피해 나가니 대문 밖은 아직까진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여럿 되던 산적들은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지요. 아니 우리 산적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이오? 그러자 아, 그런 건 걱정 말고 빨리 이리로 오시오. 이제 곧 관아놈들이 올 거란 말이오. 이에 곧바로 산속으로 숨어드는 그들이었어요. 그러자 정말 말 그대로 관아의 거의 모든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산적대를 소탕한 전적이 있는 그 비검이란 자객도 맨 앞에 있었고 말이지요. 이내 깊은 산속으로 들어온 길성과 연하는 다행히도 그 산적의 거처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헌데 함께 온 부하 칠보기는 안절부절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산적들은 아직 안 올라온 것이오? 대체 다들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자 하는 수 없다는 듯 있는 얘길 모두 들려주는 칠복이었지요. 그 여실한 차가 말입니다. 이 마을 관아를 아주 꽉 쥐고 흔든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 두목님은 이 기회로 그 관아를 텅 비게 만들자고 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병력이 모두 여씨의 집으로 향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빈 관가에서 우리 동료들을 모두 풀어줄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맘때쯤이면 몇 명이 먼저 올라올 만도 한데 어찌 이래 한 명도 안 올라오는지. 내 지금 그것이 걱정이라는 거 아니겠소. 이 말에 그저 멍에만 있는 길성이었어요. 허나 다시금 연하를 마주한 순간만큼은 너무도 다행이다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옳았구나. 이제야 올라오는구만 그래. 이 말에 하나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산적들 뒤로 두목의 모습 또한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에 순간 길성의 얼굴에서도 그제서야 큰 화색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요. 헌데 이런 계획이 있는 걸 저한테는 왜 얘기 안 해주셨습니까? 이런 길성과 마주한 두목이었건만 그저 말없이 길성의 연인 연하를 바라봐주는 것이었지요. 자네가 사랑하는 연인을 찾았으면 된 거 아니겠나. 이래 보니 자네를 무척이나 기다린 듯 한데 말이지. 그럼 된 거 아니겠나? 라며 이내 주변의 다른 산적 졸개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두목이었습니다. 결국 그 관아에 갇혀있던 행동대장부터 막내 졸개까지 모조리 구해 나올 수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이런 모습의 길성 또한 자신의 연하와 함께 산적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근처 달빛이 흐르는 절벽 위에서 연하와 깊은 포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 놓았어서 오라버니를 얼마나 걱정했던지. 처음부터 도망쳐 나오려다 붙잡혀서는 내내 혼자 방 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더욱 꼭 끌어안아주는 길성이었어요. 정말이지 하루가 1년 같고 한 달이 10년 같았다는 거 아니었겠소. 연하 낭자를 이래 만날 수 있기까지. 참
내 별의별 일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니었겠소. 그러자 그 얘기를 전부 들려달라 이르는 연하였지요. 이에 웃으며 그러겠노라 다짐하는 길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산적두목이었지요. 아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흐뭇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헌데 이때였어요. 근처 풀숲이 들썩이는 모습에 이를 눈치챈 산적두목이 길성과 연화에게 뛰어가던 그때였습니다. 숲풀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시커먼 누군가가 길성의 가슴팍을 팍 하고 쳐낸 것이었어요. 이에 멀리 나가 떨어지는 길성이었습니다. 비금 이놈 어디 함부로 여기까지 왔다더냐? 도끼를 든 산적두목이 부하들과 달려온 그때였어요. 그 시커먼 옷을 입은 비검은 그 연하의 목에 칼을 댄 채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난 니들한텐 관심 없다. 그저 이 처자를 데려오라는 명을 받았을 뿐. 그러니 순순히 뒤로 물러서는 것이 좋을 것이야. 이 처자를 필요하면 죽이란 명도 받았거든. 그러자 비장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두목이었어요. 내 니놈이 한 짓을 벌써 잊었는 줄 아느냐? 한때 우릴 소탕한답시고 내 부하들을 잡아간 것도 모자라 그 몹쓸 칼질로 내 자식 같은 놈들을 희생케 했거늘. 오냐, 네 발로 아주 잘 왔다. 내 네 제사상은 여기에다 아주 잘 차려주겠다. 이 말을 끝으로 점점 비검을 포위하는 산적들이었습니다. 이에 그 절벽 끄트머리에서 점점 뒤로만 물러서는 연하의 목에 칼을 뗀 비검이었지요. 그리고는 결국 절벽 끝에 다다르고만 그였습니다. 두목이 너한테는 인심을 베풀었더니 어째 그런 눈치는 하나 없구만 그래. 그럼 좋다. 정 너희들이 몰살을 당하고 싶다면 내 글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수밖에. 그럼 이 처자는 아쉽지만. 이 순간 그 비검의 눈빛을 읽은 산적두목이었어요. 그 날카로운 칼날을 쥔 비검이 연하의 목을 베려던 그때였습니다. 땅에 앉으시오. 순간 산적두목의 말에 놀라 다리 힘이 풀려버린 연하가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당황한 비검의 칼날이 곧 앉은 연하의 가슴팍에 박히려 할 때였습니다. 안 돼. 산적두목이 순간 자신의 몸을 날렸어요. 그러더니만 그 비검을 부여잡은 채 절벽 바깥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두목님, 안 됩니다요. 놀란 부하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 절벽 끝으로 달려갔어요. 길성이도 정신을 차린뒤라 얼른 그 절벽 밖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파른 절벽 아래로 아주 가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두목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두목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얼른 내려가겠습니다. 저도요, 두목님. 꼭 잡고 계십시오. 이 말에 그 나뭇가지만 꼭 잡고 있는 두목이었지요. 허나 뭐 때문이었는지 내려오지 말라 소리를 지르는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어찌 이리도 좋은 세상을 벌써 떠나겠는가? 좀 더 지내다가도 좋을 터. 하지만 내 너희들과 한 세상 함께 살다가니 그걸로 족하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놈들, 나 없다고 게으름 피면 안 된다. 이 말에 울며 오열하는 부하들이었어요. 아,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어떻게든 밧줄을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밧줄이 있었다면 벌써 내리고도 남았을 터. 꽤나 먼 그 아래에서 나뭇가지는 점점 부러질 기미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됐다 이놈들아. 내 너희들 덕에 편히 있다가니 그 세 식구도 잘 맞이해 주도록 해라. 그리고 길성이 내 저 위에서 지켜볼 테니까 그 사람 절대 변하면 안 될 것이네. 그럼 모두들 오래오래. 그 순간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지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먼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산적두목이었습니다. 이에 모두들 넋을 잃은 채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었지요. 눈물 바다가 된 것은 당연했고 말입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그 절벽 아래로 미친 듯이 내려간 부하들과 길성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비검의 시신을 먼저 발견한 그들이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근처에 있어야 할 산적 두목의 시신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종일 주변을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 하나 두목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어찌된 일이라는가. 산짐승이 벌써 물고 갔을 리는 없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네. 그렇다고 두목님이 살아서 제 발로 사라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지. 참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먼. 이런 부하들의 말에 그저 먼 산만을 바라보는 길성이었습니다. 마치 그 마지막 부하의 말을 곱씹는다는 표정으로 말이지요. 그리고는 정말 그 두목의 바램처럼 연하와의 사랑을 잘 유지해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산적들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한 그들이었습니다. 물론 관아에선 괜한 병력을 소집시키고 산적들이 탈옥을 한 것도 모자라 잘 쓰던 용병이었던 비검까지 잃은 터 그 여시 집안과는 완전히 절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시는 평소 권력과 결탁하여서는 고리대금업을 통해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이들의 쌈짓돈까지 모조리 수탈해 왔기에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리하여 그 여시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법의 처벌을 기다리기도 전에 여시 가족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먼 동네 밖으로까지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었던 데에는 물론 길성이를 비롯한 산적들의 역할도 톡톡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정의로운 관찰사가 내려와서는 기존의 관할을 엄벌한 것은 물론 주변을 떠돌아다니던 여시 일행을 아예 한양으로 압송해 갔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어찌됐든 평화가 찾아온 이 마을 주변 산속에서 길성이와 연하는 때때로 처갓집도 찾으면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하네요. 물론 산적들은 마을 사람들을 뒤켜내서 돕는 그런 마치 수호신과도 같은 진정한 의적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길성이 산적 두목이 됐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행여나 그 산적 두목이 사라진 이유를 알려주진 않을까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듯 싶은데요. 사실 이것만큼은 저도 잘 모른다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요. 그저 아주 오랫동안 산적 두목의 맘속 한켠에 숨겨두었던 그 옛사랑의 불씨를 길성이가 탁탁 타오르도록 한 건 아닐지 싶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딘가에라도 살아있다면 떠나간 연인과의 옛 슬픔은 훌을 벗어던진 채로 다시금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선 건 아닐지 싶은데 말이지요. 허나 누가 알겠습니까요? 그것이 뭐가 됐든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이 더욱 값진 인생을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